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저한테 참 힘들었던 주였습니다.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도 어려운 한 주가 되셨던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인 맥컬인프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시장이 있대요.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같은 상품을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고 저녁에는 1,100원에, 오후에는 1,100원에 팔고 다음날 아침에는 900원에 팔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갖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게 나중에 결과가 뭐냐, 이게 어디냐라고 했더니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회사의 가치가 아침 9시에 다르고 오후 3시 반에 다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다고 갑자기 이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장에 참여해 있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매수세, 매도세, 여러 가지 이제 실적도 영향을 미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거는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시장의 특징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맥컬인프라를 이제 한 10년 정도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10년이 길게 놓고 보면은 10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굴곡들이 많았었거든요. 조금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 이런 데서 오더니 수수료가 너무 높다, 운용사를 바꿔야 된다, 이래가면서 무슨 주주들 동의받고 뭔가 되게 어수선했어요. 이거 계속 갖고 가도 되나? 약간 이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일단 믿고 봤더니 이게 또 이제 수수료 깎아주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시기도 있었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 지수가 1,400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00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맥컬인프라는 오히려 2020년 초반보다 2020년 말에 주가가 더 낮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6월에 이제 한 3,300까지 지수가 올라갔었고, 연말에 이제 3,0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지던 작년 주식시장이었는데, 오히려 맥컬인프라는 거의 작년에 한 35%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엄청 좋았어요, 저는. 비중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금요일날 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보합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현재 주가가 보니까 21년 초반의 어떤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맥컬이만 이런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코스피도 이제 그 2021년에 이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거품이 쭉 빠지고 내려오는 그 차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산 모양처럼 됐는데,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맥컬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저는 이제 배당만 받고 주가가 그대로 스톱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마음을 좀 다시 먹어본다고 하면, 자기 위로를 한다고 하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앞에 신기루처럼 자산이 훅 사라져버린 상황을 놓고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올해 워낙 손실폭이 커서 좀 멘탈이 안 좋은데요. 근데 물론 작년에 벌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벌었던 것들을 지금 까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또 보면. 이제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까먹은 것만 지금 생각나는 상황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럴 때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팔고 기관도 계속 좀 팔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거 진짜 이제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떨어질 때는 이제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100만 가지 이유가 생겨납니다. 이거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 MRG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고 뭐 도시가스 회사를 뭐 더 비싼 가격에 사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이제 이유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난주에 뭐 외국인들이 좀 팔았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만 해도 외국인 비중이 꽤 높았었는데 지금 한 1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장기 보유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막 거래가 많은 편은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물량을 누가 내놓으면 가격이 훅 떨어지고 또 조금 누가 더 사들인다 그러면 가격이 훅 올라가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져도 뭐 별로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새 보면 이제 그렇게 조금 변동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커진 상황이 조금은 옛날에 아무도 몰랐던 그 시절이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긴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네이버 토론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상한 얘기 계속해 대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일희일비하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제 예전보다 정말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나놓고 보면 어찌됐든 2년간 배당 꼬박꼬박 나왔고 19일 날 보니까 이제 리츠들이 요새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리츠주들 이렇게 약간 그 온라인 뭐 IR 비슷하게 했었나 봐요. 여기저기 리츠들하고 맥쿼리도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맥쿼리는 이제 늘 하던 얘기죠. 민투법상 이제 자본의 30%만 차입이 가능하고 또 이제 조달금리가 한 1% 상승했을 때 뭐 순이익의 영향률은 0.5%에 불과하다. 우리는 크게 이제 문제 없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자산 자체는 또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서 수익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이제 뭐 그런 그 구조에 의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우리는 안정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리츠들도 이제 뭐 막 빠지는데 저 아는 이제 투자 운용사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더니 자기네 리츠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그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그 대출 받은 것 자체가 고정금리로 돼 있고 그 고정금리도 만기가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임차료는 이제 뭐 물가 인상률에 연동해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진대요. 근데 지금 주가가 왕창 빠져갖고 뭐 배당률이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 뭐 거의 9% 가까운 뭐 8% 후반대에 나온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빠진 게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도 리츠네? 뭐 얘도 부동산 뭐 관련된 거네? PF가 문제고 채권이 문제네? 훅 빠지는데 또 오늘 보니까 지자체 뭐 보증한 것들 채권 뭐 문제없게 무슨 안정기금 50조인가를 뭐 풀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 주는 또 이제 뭐 장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구조적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워낙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 많죠. 뭐 맥커리뿐만 아니라 리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서 머릿속으로는 알죠. 이게 폭락했을 때가 뭐 기회고 가치를 뭐 유지하고 있는 걸 사야 되고 하는데 사실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저도 지금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좀 해보고 아니면 금리가 좀 낮으면 대출이라도 땡겨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일단은 뭐 희망회로 돌리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무슨 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마침 이제 뭐 이번 주 말이나 이제 31일 정도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실적 발표 보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슈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나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저 때문에 이거 투자한 저희 뭐 가족들이나 등등등 많이 좀 힘든 시기이긴 한데 또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나중에 보면은 그때 그랬었지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